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의 원리와 정의,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 그리고 3D 프린터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3D 프린터의 간단한 정의를 보면은 3D 도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3차원의 물체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래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3D 프린트의 종류가 있고 X축, Y축, Z축을 활용해서 그것을 컴퓨터로 읽어들여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했던 모델링 된 3D 어떤 객체를 실제적인 어떤 물리적인 모습으로 인쇄를 하는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2D 프린터와 3D 프린터의 차이점을 간단히 보게 되면 아래 표를 보시면 인쇄물에 활자 그림 인쇄를 하게 되죠. 2D 프린터는. 그래서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어떤 문서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을 X축, Y축 운동에 의해서 인쇄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출력할 때 사용되는 재료로서는 A4 용지나 B4 용지 일반적인 종이가 사용되고요. 출력 재료로는 잉크나 토너 이런 것들이 사용되죠. 그래서 드럼과 롤러로 종이를 이렇게 굴려가면서 그 드럼 안에 있는 토너들이 밖으로 나와서 어떤 문자나 사진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2D 프린터의 기본적인 원리인데 거기에 Z축에 들어간 것이 3D 프린터의 원리입니다. 운동축은 XY Z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 위치는 위에 3D 프린터 위쪽에 그림 보시면 여기 모델링 되어 있는 어떤 제품이 받쳐져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 마우스 포인터 이 부분을 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출력 위치는 베드에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게 녹아가지고 층층이 쌓이거나 아니면은 레진 같은 게 소결돼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력 재료로는 필라멘트나 레진 같은 것들이 쓰이고요. 출력 장치는 위쪽에 여기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3D 프린터 기계 중에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이 부분이 노즐입니다. 이 노즐에서 플라스틱이나 PLA 플라스틱이나 ABS 어떤 플라스틱이 녹아내리면서 이런 모양들이 만들어집니다. 다음으로 3D 프린터의 종류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FDM 방식, SLAN, DLP 방식, 그 다음에 SLS 방식,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고요. 이 뒤에 있는 거는 너무 가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3D 프린팅 종류 아니기 때문에 혼동될 수 있어서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탈 익스트루션 방식은 무엇이냐면 어떤 물질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익스트루드 하는 게 이제 밀어내다라는 뜻인데요. 익스트루션 하면 밀어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을 밀어내서 만든다 해서 이제 메탈 익스트루션 방식이라고 하고 그 방식에는 FDM 방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은 Polymerization 이라는 방식인데 거기에는 SLA 방식과 DLP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미세하게 다르지만 거의 구동 방식은 똑같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이게 통해서 중합 반응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 폴리머리제이션이란 뜻이 뭐냐면 중합 반응이란 뜻이고 이 중합 반응의 의미가 단위체라고 불리는 간단한 분자들이 서로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합하여서 고분자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분자 물질 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플라스틱을 어떻게 굳혀가지고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식은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분말 가루가 이제 베드 위에 올려져 있고 그걸 레이저로 쏴가지고 베드 위에 올려져 있는 어떤 분말 가루를 융합시켜서 서로 붙게 만들어서 퓨전 해가지고 붙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는 모델링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모델링 파일에 있는 그 객체를 구현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에는 SLS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할 대표적인 3D 프린터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퓨즈 디포지션 모델링 방식인데요. 이게 한글로 해석해 보면은 퓨즈 디포지션 모델링 방식, 퓨즈가 달린 퇴적물을 모델링 시킨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떤 노즐이 있고요. 그 노즐 위에 빨간색 줄이 되어 있는데 이 줄이 이제 플라스틱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요 얇은 플라스틱 선이 요 노즐에 있는 기계에서 녹아가지고 노즐 끝으로 0.3mm씩 쭉쭉 빨려 나옵니다. 밀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0.3mm 계속 쌓아서 옆에 그림 가운데 그림 보시면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 FDM 방식이고, 이게 교과서에는 적층한다, 이 플라스틱을 점점 층을 쌓아서 만든다 해가지고 적층형 3D 프린터 모델링 방식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X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계속 쌓아서 요 노즐 위쪽에 있는 이 노즐이 Z축, XY Z축 중에 Z축으로 수직축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FDM 방식이라고 할게요. 이제부터 이 FDM 방식은 이제 정의를 하자면 고체 재료를 열로 가열하여 일반적으로 PLA 고체, 그 다음에 ABS 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그 액화되어 있는 플라스틱을 노즐에 이제 노즐에서 밀어내가지고 겹겹이 쌓아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재료 손실이 없어요. 프린터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재료 손실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장비 및 재료의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일반적인 가정이나 아니면 교육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프린터입니다. 지금 기술실에 있는 프린터도 신도리코 DP101이라는 모델의 프린터가 4대가 있고요. 그 방식이 FDM 방식입니다. 단점은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층마다 이렇게 모양이 조금 매끄럽지 않게끔 표현됩니다. 그리고 후가공 처리가 플라스틱을 굳혀놓은 거기 때문에 후가공 처리 좀 어렵지만 이제 후가공하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다듬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FDM 방식으로 이제 출력한 결과물이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제품 그 오리 모양은 후가공 처리를 한 거예요. 에폭시 같은 걸 발라가지고 매끈하게 그 층을 없앤 거고요. 오른쪽은 실제적으로 FDM 방식으로 뽑아낸 3D 프린트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이제 실제 날것으로 뽑아낸 것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부리 부분이나 아니면은 각 모양들이 막 이렇게 뭔가 층이 실처럼 되어 있으면서 이 실처럼 되어 있는 모양 사이에 계속 층이 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뽑힙니다. 이게 적층형 방식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LA 방식과 DLP 방식이 있어요. SLA 방식은 스테레오 실체경 기구장치 방식인데 한글로 하면 되게 어렵고 영어로도 하려 이 방식은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스테레오 리소그래피 아파라투스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DLP 방식하고 SLA 방식은 서로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비슷합니다. DLP는 디지털 라이트 프로세싱이라는 방식인데요. 레진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액화되어 있는 물질인데 그 물질이 이제 요 밑에 마우스 포인터 보시면 여기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즐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레이저를 발사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거울을 통해서 계속 반사시켜 주면서 그 레진에 레이저가 닿으면 레진이 이렇게 경화되거든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그 레진이라는 액체를 경화시켜서 고체로 만들어내는 방식, 이게 SLA나 DLP 방식인데 요거에 따라서 두 개 달라져요. 두 개가. SLA 방식은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DLP 방식은 빔 프로젝트 같은 빛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은 이제
광경화성 액상 수지를 레이저 혹은 빔 프로젝터로 응고시키는 방식이다 해서 이 레진이라고 하는 광경화성 빛을 받으면 경화되는 액상 수지라는 얘기예요. 경화라는 거는 고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레진이라는 물질이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레진이라는 물질에 레이저나 빛을 쏴가지고 굳혀서 모양을 만드는 방식. 장점은 층층이 쌓지 않기 때문에 세밀하고 정교하게 구현이 가능하고 출력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레이저를 그냥 바로 쏴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단점은 장비와 재료가 고가이고 재료의 색상 원료가 제한적이에요. 레진이 투명한 액체인 경우가 많아서 색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앞서 설명했던 FDM 방식은 플라스틱의 색깔을 다양한 걸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삽입한 다음에 그 다음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레진은 그렇게 하진 못해요. 교과서에는 SLA 방식과 DLP 방식은 나와 있진 않아요. 교과서에는, 그리고 시험에는 이제 적층형과 절삭형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걸 시험 문제 냈는데, 우리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그럼 좀 한번 봤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적층형, 절삭형을 넘어서 FDM, SLA, DLP, SLS 방식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는 이 2번과 3번에 대한 그 SLS 방식까지 추가적으로 오늘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SLS 방식은 Selective Laser Sintering이라고 해서 신터링이라는 뜻이 소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경화랑 소결은 좀 다른데, 소결은 어떤 분말가루를 응집시켜서 고체로 만드는 걸 소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인 레이저 신터링 방식이다, 선택형 레이저 소결 방식,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생긴 부분이 파우더고요. 이 파우더가 옆으로 넘어가면서 그 파우더 위에다 레이저를 쏴요. 그럼 레이저를 받은 부분만 이렇게 굳어지면서 나중에는 X자형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분말 형태의 재료를 겹겹이 쌓아가면서 레이저나 액체 접착제 등으로 융합시키는 방식이고요. 장점은 출력 속도가 빠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엄청 커요, 이 3D 프린터 SLS 방식은. 그 다음에 사용 가능한 소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밀도도 우수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품의 프로토타입을 어떤 실제적인 이제 산업 영역에서 어떤 대기업들이 프로타입 만들 때는 SLS 방식을 많이 쓰죠. 일반 사람들은 이걸 구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SLS 방식의 3D 프린터 가격 자체가 억 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좀 구매하기가 어려워요. 장점은 그렇고요. 단점은 장비가 엄청 비싸죠. 그 다음에 부피가 엄청 큽니다. 이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넘어가서 자, 이제 그 3D 프린터의 종류에 대한 마지막 설명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절삭형과 적층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절삭형은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어떠한 고체 덩어리를 칼날을 이용해서, 아니면 블레이드를 이용해서 수치를 제어하면서 그 다음에 조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모양처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은 요즘에 잘 쓰이진 않습니다. 3D 어떤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에는 적층형이 많이 쓰이고, 적층형의 종류에는 여태까지 설명했던 FDM 방식, SLA 혹은 DLP 방식, 혹은 SLS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이렇게 세분화돼서 설명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절삭형과 적층형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D 프린팅의 기본 제작 원리의 순서죠. 순서는 일반적으로 요 네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영어로 하면 모델링, 슬라이싱, 프린팅, 피니싱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바꾸면 3D 모델링, G코드 변환, 인쇄, 후가공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은 말 그대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3차원의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는 활동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종류가 있어요. 솔리드웍스나 G브러쉬나 3D 맥스나 이렇게 무료 클라우드 서비스로 공개되고 있는 싱커캐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나 아니면 DB브러쉬나 3ds max나 이런 것들은 사실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팅커캐드는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클라우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모델링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만든 3D 모델링 파일을 우리는 슬라이싱 시켜야 되는데, 이 슬라이싱이라는 것의 의미가 G코드 변환을 시키는 것이고, 이 G코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3D 프린터가 이제 물리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즉 모델링된 정보를 3D 프린터가 읽어낼 수 있도록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코드로 변환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G코드로 변환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큐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은 요즘 이 큐라도 잘 쓰지 않고요. 3D 프린터를 구매를 하면 그 3D 프린터 회사에서 제공하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리코 거의 3D 프린터를 사게 되면 신도리코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 모델링된 파일을 슬라이싱화, G코드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클릭만 하면 G코드로 변하고요. 그 파일의 확장자를 바꾸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는 G코드로 변환된 파일을 요런 3D 프린터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냥 인쇄를 눌러주면 돼요.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무것도 없고요. 다 인쇄는 이제 3D 프린터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초음파 절삭기예요. 그러니까 적층형 방식은 층층이 쌓여져 있는 어떤 그 층과 층 사이에 이렇게 모서리 같은 게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깎아내거나 아니면 에폭시 소재를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서 모양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아니면 채색하는 거, 이런 게 다 후가공이에요. 사람이 하는 작업의 시간은 아니고 작업 영역으로 봤을 때 사실 모델링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모델링된 파일을 클릭을 통해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냥 G코드로 변환되는 거는 한 2% 정도의 노력밖에 들어가지 않고, 인쇄는 사실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사람이 하는 건 그냥 출력을, 우리 2D 프린터 인쇄하는 것처럼 출력 눌러놓는 거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큰 노력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니싱, 후가공은 선생님이 그냥 임의적으로 16%의 노력이 들어간다고 말을 써놓긴 했는데, 이건 사실 자기만족입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 내가 후가공을 진짜 열심히 채색하고 그 다음에 겉 모양을 매끄럽게 다듬고 싶다라고 하면은 무궁무진한 시간이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3D 프린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사람이 창작하는 데 사용되는 많은 시간이 쓰이는 부분은 모델링 활동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모델링 활동을 우리가 한번 이제 시험이 끝나고 그 다음 온라인 하실 때는 이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하나 활용해서 실제 모델링을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강의를 할 건데, 그때 우리가 사용할 모델링 소프트웨어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팅커캐드를 사용할 것이고, 이게 구글 아이디, 구글 이메일을 통해서 가입이 그냥 바로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설치 없이 그냥 웹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바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웹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이 팅커캐드를 활용해서 이제 한번 모델링을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강의 영상 밑에 선생님이 링크를 3가지를 걸어 놓을 거예요. FDM 방식의 3D 프린터가 출력되는 영상, 그 다음에 DLP나 SLP 방식이 출력되는 영상, 그 다음에 SLS 프린터가 출력되는 영상, 이 3가지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건데 그것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과제는 선생님이 여기 미로스쿨에 올릴 때 3번에다가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